이 영상에서는 스케일링의 가격, 보험, 주기 및 과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른 유튜브 영상처럼 진부한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구체적인 수치와 자료로 이야기 드릴 것입니다. 그럼 우선 스케일링의 가격부터 살펴볼까요? 스케일링의 가격은 2018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1년에 한 번 보험 적용이 되어 15,000원만 내면 스케일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과의원급에서 받았을 때 적용되는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치과의원급의 치과는 무엇일까요? 스케일링과 같이 보험 적용이 되는 치료 항목은 가격이 병원의 규모에 따라 다른데요. 간단히 말해서 동네 치과들 중 병원 끝에 의원이 붙는 경우 의원급, 병원이 붙는 경우 병원급, 치과 이외에도 다른 진료과가 있고 규모가 큰 병원은 종합병원 내 치과, 삼성병원, 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상급 종합병원 안에 있는 치과는 상급 종합병원 내 치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관악서울대 치과병원, 세브란스 치과병원과 같이 다른 진료과가 없이 치과만 단독으로 있는 병원들은 병원급이라고 보면 됩니다. 스케일링의 가격은 치과의원급이 15,000원, 치과병원급이 21,060원, 종합병원 내 치과가 25,940원, 상급 종합병원 내 치과가 32,990원입니다. 이렇게 병원의 규모에 따라 2배 이상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 19세 미만 혹은 한 해에 1회 이상 스케일링 받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19세 미만의 경우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5만원가량의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또한 1년에 1회까지 보험이 적용이 되어 2회차부터는 또한 5만원가량의 비용을 지출하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는 스케일링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치석 제거 진료정보 조회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에서 민원 신청 탭을 클릭한 이후에 개인 민원의 보험급여 내용 및 진료받은 내용을 클릭한 후 치석 제거 진료정보 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스케일링은 얼마나 자주 해야 할까요? 치주학에서 매우 저명한 학자 린드해 그리고 니먼의 1984년 연구에 따르면 3에서 4개월 간격의 정기적인 내원에 따른 유지 관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치석은 관리하기 나름이지만 아랫 잇몸의 앞니의 뒤쪽 부분은 스케일링 후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치석이 형성되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선 정기적으로 내원하고 치과 의사의 판단에 따라 스케일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스케일링은 왜 할까요? 스케일링은 잇몸의 건강에 해로운 치석을 제거하기 위한 치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치석에 대해 조금 더 살펴봐야 합니다. 치석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백질이라는 물질이 먼저 만들어져야 하는데요. 이 물질은 세균과 세균이 만들어낸 물질이 어우러져 형성됩니다. 백질은 치석과는 달리 칫솔질 및 치실로 치아에서 제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백질이 24시간 동안 칫솔질 및 치실로 제거되지 않으면 침 안의 무기물을 흡수하여 단단한 치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형성된 치석은 위의 백질과는 달리 칫솔질 혹은 치실로 제거되지 않습니다. 치석은 이와 잇몸의 경계선에 잘 침착되는데 치석은 잇몸을 자극하게 되어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염증이 생기면서 자연히 잇몸은 붓고 출혈이 생깁니다. 이는 치석이 침착되면서 생기는 초기 증상들이며 풍치의 주요 원인인 잇몸 질환의 초기 단계이기도 합니다. 이 단계는 또한 유일하게 가역적으로 정상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이렇듯 스케일링은 치석을 제거하여 잇몸의 건강을 보호하는 치료입니다. 그러면 스케일링은 어떻게 할까요? 스케일링은 치석을 제거하기 위해 크게 2가지 도구를 활용합니다. 바로 초음파 스케일러 그리고 수동 스케일러입니다. 보통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초음파 스케일러를 처음에 사용하게 되는데 초음파 스케일러는 스케일러 끝부분이 진동하도록 고안되어서 치과 의사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많은 치석을 제거하는 데 사용합니다. 또한 초음파 스케일러를 사용할 때 물을 내보내서 치아에서 떨어진 치석의 잔존물들을 세척합니다. 초음파 스케일러로 큰 치석들을 제거하고 마무리로 수동 스케일러를 사용하여 깊숙이 자리한 치석을 제거할 때 수동 스케일러를 사용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내용이죠? 스케일링을 하면 통증 및 출혈이 있을까요? 스케일링을 하는 과정에서 피가 나는 것은 잇몸에 염증이 심할 때 나는 현상입니다. 아무래도 잇몸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작은 자극에도 피가 나게 됩니다. 출혈은 스케일링이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스케일링을 하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스케일러를 강하게 작동시키거나 스케일러 끝부분을 치아에 수직으로 갖다 댈 때 생깁니다.
스케일링은 숙련된 치위생사, 그리고 치과의사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스케일링 할 때 마취를 할까요? 스케일링을 하기 전에 피부에 바르거나 입을 헹구는 방식으로 하는 국소 도포 마취를 하고 진행하면 통증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안토니아지 외 5명의 과학자가 2015년 낸 논문 결과에 따르면 주사제로 마취하는 것과 국소 도포 마취의 마취 효과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연구 결과를 내놓았으며, 스벤슨 외 2인의 과학자가 1994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만성 치주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국소도포 마취를 한 그룹과 마취를 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해보니 국소도포 마취를 한 그룹이 마취를 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스케일링 과정에서 느낀 통증의 강도 및 불편함이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구강 마취액을 사용한 환자가 스케일링 시 통증의 정도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많은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하기 전 구강 마취액을 가글처럼 입에 헹구게 하여 마취를 한 후에 스케일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구강 마취제를 사용한 사람들은 다음 스케일링 때에도 사용하고 싶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스케일링 하기 위해 치과에 예약할 때 구강 마취액 사용 여부도 물어보면 어떨까요? 저 또한 최근에 치과에 다녀와서 처음으로 구강 마취액을 사용한 후에 스케일링을 하였는데 전보다 더욱 편하게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심적으로도 편하고 통증도 덜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스케일링의 부작용 및 치료 후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스케일링하고 나면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은 불편감 및 통증입니다. 보통 몇 시간 이내에 사라지며 대부분은 며칠 이내에 없어집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 타이레놀과 같은 진통제가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증상은 출혈입니다. 경미한 출혈은 스케일링 직후 및 이후에 하는 몇 번의 칫솔질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줄어듭니다. 세 번째 증상은 치아 시림입니다. 치아를 뒤덮던 치석이 사라짐에 따라 치아가 드러나게 되고 드러난 치아의 부위는 온도에 민감합니다. 시림 증상이 오래가면 2에서 3일 가기도 합니다. 만약 이러한 증상이 오래가면 치아 시림 증상을 완화해주는 특수 치약을 쓰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수 치약에는 질산칼륨 성분을 포함하는데 시중에 질산칼륨이 들어간 치아 시림 완화 치약들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질산칼륨 성분은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치아 시림에 효과가 있다는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만약 위에서 서술한 증상들이 오래 지속되면 반드시 치과에 방문하셔서 자세히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스케일링 후에 우리는 바로 식사를 할 수 있을까요? 혹은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식사를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스케일링 후 바로 식사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불소도포 치료를 스케일링 후에 받으셨다면 30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불소가 치아에 충분히 자리 잡게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입니다. 또한 가급적이면 끈적하거나 시큼하거나 맵거나 바삭하거나 차가운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달달한 음료는 드시지 마시고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치아 시림 증상이 완화되는 몇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음식을 가리지 않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케일링 잘하는 치과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서울 지역에는 4,000개가 넘는 치과들이 있고 이 치과들 중에서 어느 치과를 갈지 고민하게 되실 겁니다. 모닥팀은 2018년 5월 현재 1,600개가 넘는 검진 및 스케일링 후기를 모았습니다. 실제로 치과를 다녀간 사람들의 후기를 보고 스케일링을 할 치과를 찾아가면 어떨까요? 다음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검색창에 모드닥이라고 검색해보세요. 모닥팀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치과에 가기 전에 알고 가면 좋은 치료의 효과, 장점, 단점, 주의사항, 부작용 및 가격 정보들을 쉽게 풀어 설명합니다. 유용한 치과 정보들을 꾸준히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모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보세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